현애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청담동 며느리, 그게 바로 현애 씨 딸이었습니다. 사위는 강남에 사는 재력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꽤나 차이가 나는 결혼이었지만 사위 쪽에서는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지요. 현애 씨는 딸을 결혼시킬 당시에는 정말 좋은 사돈을 만나 다행이라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딸은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하려고요. 딸은 만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 너무 잘 됐네. 그런데 현훈의 집이 엄청 부자라며. 그쪽에서 너를 달가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현애 씨는 딸의 결혼 소식에 기쁘면서도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집안 사정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오빠 쪽 부모님들은 별로 바라는 게 없으시대. 그냥 가까이 살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 집도 벌써 오빠 앞으로 해주셨어. 내가 몇 번 인사를 갔었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셔. 딸은 결혼을 앞두고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딸의 말에 현애 씨도 마음이 놓였지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딸은 강남 청담동의 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에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말로만 듣던 청담동 며느리가 되자 주변에서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복도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괜히 일쓱했죠. 우리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편하게 살겠구나 싶으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사돈댁 분들도 아주 점잖고 고상한 분들이었어요. 제가 뭐 흠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너무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현애 씨는 사돈댁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딸을 시집 보냈지요.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눈에 차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재력의 차이 앞에서 현애 씨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문제 삼지 않는 사돈 부부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지요. 딸은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 너 그런데 직장은 언제 그만둘 거니? 시어머니는 어느 날 뜬금없이 며느리인 시영에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했지요. 네, 직장을 왜요? 항공사 승무원을 그러면 계속할 생각이었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 직장인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님, 돈을 많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승무원이 그렇게 중요한 커리어도 아닌 것 같은데 가정에 충실한 게 더 낫지 않겠니?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할 것 아니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도 높이지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이 직장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참견할 일이 아닌데도 어쩐지 그런 말씀하지 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남편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제 소중한 직장인데 누가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딸은 수많은 할 말들을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빠, 어머니가 나보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해? 오빠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봐. 그랬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랑 이야기해 볼게. 남편은 다행히 딸의 편을 들어주었지요. 주말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아내의 직장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엄마, 왜 시영이한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시영이가 직장 다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너희들 아이 가져야 할 것 아니야? 시영이가 나이가 벌써 30이 다 되어가는데 아이 빨리 가져야지. 안 그러면 갖고 싶어도 못 가질 수도 있어. 요새 애 안 생겨서 다들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엄마 주변에도 다들 시험관 한다고 야단들이야. 일하면서 몸이 피곤하면 애가 들어서겠니? 집에서 편히 쉬어. 괜히 고생스럽게 일을 뭐하러 하니? 그것도 그렇네요. 시영아, 그냥 집에서 쉬면 너도 좋지 않아? 아니, 다들 요새는 일하면서 애도 낳고 하는데 너는 일 걱정할 것 없고 집에서 쉬면서 운동하고 좋은 것만 먹어라. 내가 다니는 센터로 와. 그리고 내가 카드를 줄 테니까 그걸로 쇼핑하고. 돈 걱정 말고. 알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에게 시영은 대체 어디서 말을 끊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그래. 집에서 쉬면서 건강 관리하고 빨리 애를 가져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편한 거야.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냐. 빨리 가정을 꾸리는 편이 낫지.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직장을 그만둘 것을 강요했습니다. 부모님이 카드도 주셨고 하니까 걱정 말고 너는 그냥 편히 살아.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런 것도 즐겨보는 거지. 좋지 않아? 다들 일 안 하고 놀면서 돈 펑펑 쓰고 싶어 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직장을 포기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하루 종일 놀 수는 없는 거잖아. 빨리 애 갖자. 부모님께서 아이를 많이 보고 싶으신 것 같네. 어차피 우리도 애를 낳을 생각이었잖아. 여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애 낳기 힘들다면서. 직장 그만두고 빨리 애기 낳자. 너도 그게 편할 거야. 고민하는 사이 시댁에서는 물량 공세를 해왔지요. 골프장 회원권, 호화로운 리조트 회원권, 신용카드까지. 청담동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시영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영은 그렇게 부모의 재산으로 소위 말하는 호의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씨는 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딸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 직장을 다니고 말고를 왜 그분들이 참견을 하니? 엄마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난 괜찮아, 엄마. 시어머니가 진짜 잘해주셔. 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애는 빨리 낳으면 좋지 뭐. 딸은 걱정하는 현애 씨를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현애 씨는 왜 남 직장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지 못마땅했지만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는 딸의 말에 걱정을 접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쇼핑 가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서 백화점에 자주 갔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 입고 다니는 옷들이 좀 그렇더라. 좋은 거 사 입어야지. 시어머니는 고가의 명품 옷들을 잔뜩 사서 며느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준 카드로 좀 제대로 된 옷들을 사 입어라. 알았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잔뜩 양손에 가득 안겨준 비싼 옷들을 받아들고 시영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시영은 시어머니가 사준 옷들을 하나하나 입어보았어요. 난생 처음 가져보는 비싼 옷들이 다 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얼떨떨하면서도 솔직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왔으니 누려보는 호사잖아요. 앞으로도 직장을 안 다녀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로 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싼 명품 옷들을 입어보면서 시영은 만족했어요. 그렇게 쏟아지는 시댁의 물량 공세를 받으며 직장에 다녀야 한다는 명분을 스스로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지요. 엄마, 나 직장 그만뒀어요. 뭐야? 정말이야? 결국 그렇게 됐구나. 너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난 괜찮아요. 어차피 돈이 너무 많은 집이라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봤자 다들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네가 그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니? 그리고 회사 다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다 아는데 많이 속상했을 것 같구만. 아니야. 속상하긴 뭘. 어차피 애 낳으면 힘들어서 휴직하거나 그만뒀어야 했을 텐데 미리 그만둔 것뿐이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벌어봤자 누리지 못할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해야지. 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아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인 현애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너 나중에 후회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요즘에 결혼했다고 일 그만두는 시대도 아닌데. 그분들이 엄마 생각에는 좀 참견이 지나친 것 같네. 이미 그만뒀다니까 엄마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어떻게든 우겨보지 그랬어.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던가. 그분들이 주는 걸 다 누리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안 받으면 될 것 아니야. 너도 남편하고 둘이 벌면 둘이서 어떻게든 살 것 아니니. 오빠가 퍽이나 그렇게 하겠다. 평생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이. 그리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보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고 신기하고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딸은 늘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현애 씨는 딸이 점점 걱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왠지 딸이 누리는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었지요. 매주 주말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자꾸나. 시댁에서는 외동아들을 분가시켰지만 자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에서 5분도 안 되는 곳에 얻어주었지요. 주말에는 반드시 시부모와 함께 식사를 한 번은 해야 했습니다. 오빠, 시댁에 꼭 매주 가야 하는 거야? 난 좀 불편한데. 원래 우린 가족끼리 화목한 편이야. 부모님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독립했으니 많이 적적하실 것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뵈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신혼집까지 얻어주셨잖아. 그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부담되고 숨 막힌다. 뭐, 넌 그런 말이 나와? 잘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숨이 막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여겼지요.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던 아들 입장에서 아내가 시부모를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건 잘 납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영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매주 주말마다 시부모를 찾아뵙고 식사를 같이 했지요. 그래도 자신이 누리는 것에 비하면 남편의 말대로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기 소식은 아직이니? 빨리 생겨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이어야 할 텐데. 이 집이 아들이 귀한 집이라서 큰애는 꼭 아들이면 좋겠구나. 그건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닌데요, 어머님. 누가 몰라서 그러니? 그냥 내가 아들이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임신을 재촉하는 것도 부족해서 시부모는 아들까지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영은 큰 부담을 느꼈지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이미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시영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몸 조심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지. 출산할 때까지 절대 무리하지 말거라. 알았지? 네, 어머님. 임신 소식에 시댁에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영은 드디어 자신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낸 것 같아 그제서야 기가 좀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비싼 임산부 요가를 다니게 하고 틈이 날 때마다 마사지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좋은 음식도 쉬지 않고 보내주었어요. 시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이 임신을 한 동안에는 처음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지요. 자신을 위한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몸은 괜찮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를 잘 돌봐주고 계세요. 이런 대접을 받아볼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얘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시부모 비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네 가정이지 시부모 가정인 것이 아니잖니. 엄마는 네가 너무 시댁 신경 쓰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다. 요즘 세상에 아들을 바란다는 것도 너무 과한 것 아니니?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딸이면 어떻다고.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엄마, 염려 마세요. 좋은 분들이시라니까요. 임신한 내내 아들이기를 바라며 노심초사하던 딸.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현애 씨였지만 아들이어야 한다며 초조해하는 딸을 보면서 마냥 좋기만 할 수는 없었지요. 점점 배는 부풀어 오르고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주차가 되었지요. 뭐? 딸이라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아무래도 딸 같다는 겁니다. 시댁에서는 크게 실망을 했지요. 출산을 하고 보니 과연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딸이었어요. 시영은 시부모님의 반응을 살피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딸이라고 실망하실까봐 제가 출산을 한 후에도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그땐 정말 태어난 아가한테 제가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아기의 탄생을 축하받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아들만 기다린 시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시부모의 반응을 애써 모른 척하며 시영은 아이를 돌보는 데에만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둘째를 빨리 낳아야겠구나. 방금 출산한 사람에게 시어머니는 벌써 둘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영은 기가 막혔지요. 어쨌거나 애썼다. 힘들 텐데 푹 쉬고 산후조리원 나오면 도우미 붙여줄 테니까 얼른 몸 추슬러. 조리원을 나와서 집으로 온 시영은 시어머니가 보내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도 재력 있는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매주 시부모님께 아이와 함께 방문을 해야 했지요. 여보, 애기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번거롭고 아기 낮잠 시간도 애매한데 부모님께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부모님, 댁이 여기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 5분 거리를 가는데도 애기 짐이 한 보따리잖아. 기저귀에 젖병에 이것저것 다 챙길 게 너무 많아. 밖에 나가면 애기 낮잠 재우기도 애매하고. 근데도 꼭 매주 가야 해. 처음 보는 손주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5분 거리인데도 안 오겠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아들 아니라고 실망만 잔뜩 하셨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또 좋아하시잖아.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매주 외출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시영. 그러나 남편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시영은 어쩔 수 없이 매번 아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매주 시댁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몸이 다 회복이 된 것 같구나. 잘 쉬니까 역시 회복이 빠른 것 같네. 밥은 잘 먹고 있지? 네, 어머님. 덕분에 빨리 회복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 더 나이 들기 전에 빨리 둘째 가져야지. 네. 벌써요? 여자 나이는 하루하루가 다른 거야. 터울 많이 지지 않게 빨리 둘째 가져야지. 아들이면 더 좋고. 알았니? 몸을 추스리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바로 둘째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시영은 너무 기가 막히고 시어머니에게 서운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부모님께 말 좀 해요. 어떻게 바로 또 둘째를 가지라는 거야. 방금 애 하나 낳았는데, 지금 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바로 또 임신을 하라는 거야.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낳을 거면 빨리 낳는 것이 너도 낫잖아. 그리고 말은 바로 하자. 도우미가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애 키우는 게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너는 낳기만 해. 어차피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시영은 자신이 애 낳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는 늘 자신을 먼저 위해주는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부모님 곁에 살다 보니 도무지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시부모님들은 정말 돈으로는 할 말이 없게 저한테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늘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받아 쓰면서 시부모님의 요구를 단 하나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를 낳자마자 또 둘째를 낳으라 강요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가정이고 남편과 제가 상의할 문제인데 마치 제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다들 저보고는 애만 낳으라고 강요를 했죠. 저라는 사람은 없고 다들 저를 애 낳는 기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 의사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영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 제공하는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맞추려고 노력했던 시영이었지만 계속된 강요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난 솔직히 애를 둘이나 낳고 싶지 않아. 우리 결혼 전에도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었잖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런데 부모님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돼. 그리고 아들 바라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는 법 있어? 또 딸이면 어떻게 할 건데. 셋째도 낳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난 더 이상 시부모님께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소신대로 살자, 여보. 응? 넌 대체 왜 이렇게 애가 양심이 없냐? 우리 부모님이 뭐 큰 걸 바라신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듣다 보니 불쾌하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엄청난 걸 바라는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부모님이 주시는 건 다 받아놓고 그 정도 요구도 못 들어드리겠다는 네가 나는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빠까지 정말 왜 그래? 오빠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막말로 애 낳는 기계야.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 알았어. 그럼 딱 둘째까지만 낳자. 딸이든 아들이든 그냥 둘째까지만 낳자고. 내가 부모님께 더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됐지? 시영은 그냥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 싶었지만 남편은 결국 둘째까지만 낳자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영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지요. 계속되는 시댁의 둘째 요구, 남편의 주장,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온갖 사치스러운 물량 공세. 시간이 흐를수록 시영의 요구는 또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요. 매주 시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시영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시댁에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 땀이 나.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잠깐 갔다가 병원에 들르면 되잖아. 부모님이 이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면서 그래. 남편은 부모님 일이라면 아내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영은 점점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신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된 시영은 약을 먹게 되었지요.
그리고 도저히 시댁에 가지 못하겠다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어요. 시영이가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집에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야? 아니, 걔는 하는 일도 없는 애가 대체 우울증은 왜 걸린 거니? 정말 답답하구나. 빨리 둘째를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울증이라니. 임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하니?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시영이 시댁 스트레스로 우울증 처방까지 받았지만 시영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울증 약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걱정을 먼저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영은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준 집, 시어머니가 사준 비싼 옷들, 도우미를 비롯한 이 안락하고 사치스러운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 눈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외부 사람들 기준에서는 좋은 분들로 보였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부딪혀 보니 그분들은 자신의 재력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더군요.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돈을 뿌려요. 그래서 사람을 고분고분하게 만들죠. 그 돈에 의지하게 만들어서요. 저도 그렇게 길들여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결코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죠. 가족이 되었어도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기분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의 돈을 받아 쓰는 노예처럼 살았다는 걸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얻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영은 친정에는 그동안 시댁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함구했지요.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던 시영은 마침내 엄마인 현애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딸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게 된 현애 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인간들이 되먹지를 못했구나. 사람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돈 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취급해도 되는 거니? 엄마는 네가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잖아. 왜 여태껏 말을 안 하고 참기만 했어. 이 미련한 거사. 현애 씨는 딸이 안쓰러워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 평생 그렇게 계속 살 자신 있어? 어머니의 물음에 시영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답하지 못하는 딸에게 현애 씨는 말했습니다. 이혼해. 엄마가 보니까 그런 결혼 생활 하다가 사람 잡게 생겼어. 그동안 너무 애썼다.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대접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이혼해.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들 노예처럼 살 거니? 어머니의 말에 시영은 용기가 생겼지요. 곰곰이 생각하던 시영은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남편이 반성을 하기를 바랬지요. 이혼을 생각할 만큼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남편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뭐, 이혼. 너 미쳤니? 그동안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단칼에 시영의 말을 잘라버렸고 시영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시영은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자.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딸은 마침내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너 마음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너희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돈 없다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 그게 다 증거가 될 거고 사람을 그렇게 대한 죗값을 분명히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
현애 씨는 딸이 법정 다툼에서 미리 상처받고 지칠까봐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 험난한 여정의 딸 곁에서 엄마가 같이 싸워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시영은 어머니와 같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재력이 어마어마한 시댁을 상대로 한 이혼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걱정이 컸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영이 처했던 상황은 시영에게 유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니까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펄쩍 뛰었죠.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게요. 자기네들 소문이 안 좋게 날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면 말고는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아주 힘든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망신당할 걱정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합의가 됐어요. 시영은 시댁을 상대로 양육권, 재산 분할, 이혼 이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현애 씨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결혼에 대해 특별히 우리 애한테 바라는 것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한테 돈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애를 시종, 아니 하녀처럼 취급한 거예요.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하도록 만드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나 봐요. 돈이면 다 자기네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청담동 며느리라고 하면 부러워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 사람들이 부자인 거지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 애도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친절한 척하고 고상한 척 베풀지만 절대 인간 대우는 안 하고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가 그 사람들한테 받았던 굴욕과 모욕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차라리 평범한 남자 만나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겪어보니 부자가 더 무섭네요. 현애 씨는 이혼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 재롱도 보면서요. 딸은 다시 취업을 했고 만족하며 다니고 있지요.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딸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